안녕하세요. 프로야구를 분석하는 야구모입니다. 2023년 KBO 리그가 7월까지의 일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롯데 자이언츠는 시즌 초에 기세가 꺾인 상태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스토브리그에서 FA와 장기 계약에 최대 260억을 투자하며 올 시즌 3위 이상을 목표로 세웠던 롯데 자이언츠는 5월에는 9연승을 기록하면서 승패 마진 플러스 11까지 벌여놓으며 6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6월과 7월 모두 마이너스 7의 승패 마진을 기록하면서 현재는 승률 4할 7푼 7리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왜 이렇게까지 성적이 추락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확실하게 중심을 맡아줄 타자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팀 타격 지표를 살펴보면 팀 공격 WAR이 8.63으로 10위, 팀 WRC 플러스는 90.4로 10위에 위치하는 등 대부분의 수치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자별 개인 순위표를 보아도 WRC 플러스 20위권에 롯데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으며 30위권 내에는 전준우 선수가 111로 27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타격 기록만을 살펴보아도 롯데의 공격력은 최하위의 순위를 기록했던 2019년 이후로 가장 좋지 않으며 그때와는 달리 팀의 중심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타력 있는 타자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2023년 시즌을 앞두고 포수와 유격수 포지션의 주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4년 80억의 유강남과 4년 50억의 노진혁 등이 계약을 통해 나름대로의 전력 보강을 했지만 이대호와 손아섭이 은퇴 및 이적 이후에 확실하게 중심 타선을 맡아줄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뼈아픈 부분은 포스트 이대호라는 수식어를 들어온 한동희 선수의 지독한 부진과 처참한 성적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팀의 주전 3루수로 자리를 잡으며 3년간 공격력에서 WRC 플러스 118.5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이 성적은 손아섭, 전준우, 이대호에 이은 4위에 해당될 정도로 팀의 공헌도가 높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을 4번 타자로 시작한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발사각을 높이기 위해 수정한 타격폼 적응에 실패하면서 현재까지 OPS가 0.567, WRC 플러스가 56.9를 기록하며 최악의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덩달아 3루와 1루 수비에서도 클러치급 에러를 연발하며 팀의 최대 욕바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팀의 중심 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용병 타자의 안일한 부상 관리와 늦장 교체에도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 교체용병으로 합류하여 WRC 플러스 156.3을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었던 외야수 잭 렉스는 이번 시즌에도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시즌 초 무릎 부상의 여파로 작년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리하게 베이스 러닝을 시키는 등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며 결국 부상이 악화되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후 3주를 쉬었지만 돌아와서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키도메타로 한 달을 허비한 후에 새로운 용병인 니코 구드럼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니코 구드럼은 중심 타자로 쓰기에는 장타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고 심지어 8경기 만에 햄스트링이 불편하다고 선발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롯데 팬들에게 중환자를 보냈더니 경환자를 데려왔냐며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아니리라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현재 이런 타격 침체 상황이 더욱 암울한 것은 부활이 절실한 한동희 선수도 시즌이 끝나면 이제는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고 전준우와 안치홍 선수도 내년이면 두 번째 FA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잔류도 확실하지 않으며 나이도 만 38세와 만 34세로 전성기의 기량을 다시 보여주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셀러리캡의 여유가 있었지만 박세웅 장기 계약과 FA 3인방 영입으로 인하여 이제는 셀러리캡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팀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3년 반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롯데 자이언츠가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리하게 전력 보강을 하기보다는 지난 성민규 단장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노업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 자원인 외야수, 연건들의 교통 정리를 진행하면서 센터라인과 내야를 중심으로 야수 유망주들을 키워내고 3, 4년 후에 셀러리캡의 여유가 생겼을 때 중심 타선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S급 타자를 영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방구석 야구 분석가 야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